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각 정당별로 총력 선거전을 펼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선 본투표를 이틀 앞둔 마지막 일요일인 오늘 각 정당의 선대위별로 전남 동부권 내 주요 관광지와 시장, 행사장, 종교시설 등지를 다니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국민의힘 전남도당 등 각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내일도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각 거점별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전남이 56.5%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대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 기간에 여수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수경찰서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29일 여수의 한 복지센터에서 50여 명의 유권자들을 태운 버스가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에게는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을 통해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별도의 투표편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선거인에게 임의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년 만에 9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실내 수영장.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같은 건물 2층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를 즐깁니다. 48명 이 정도 인원이 됐다가 지금은 한 80명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배드민턴은 오전에 안 하면 힘이 없더라고, 하루 종일.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면서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2022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73만 명으로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심 곳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선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한 곳도 없고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은 학교 체육관까지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회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순천시는 종목별 수요를 고려해 경기장을 확보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에 파크 골프장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2031년도에 종합 스포츠 파크 타운 조성을 위해서 순천시는 소규모 체육대회 등을 확대해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에선 학생들이 독서를 바탕으로 얻은 지식을 국내외 탐방을 통해 실천해보는 독서 인문학교 프로그램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졸업생들도 후배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실 밖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서유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촌에 있는 시인 윤동주 하숙집터 앞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을 주제로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문화 탐방에 나선 겁니다. 방현석 작가와 만남부터 광복 80주년 퍼포먼스, DMZ 방문 등 나흘간 이어진 인문학 관련 활동. 인문학을 통해서 찾게 된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교실 밖에서 시간을 보낸 학생들은 성적 경쟁 속에 희미해졌던 진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다시금 고민하게 됐습니다. 문학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일들은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걱정만 많던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기조 아래 2015년 문을 연 전남 독서인문학교. 10년째를 기념해 모인 1기와 2기 졸업생들은 어엿한 사회인이 돼 과거 자신들처럼 인문학의 여정을 떠날 후배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후배들에게 고실박 나를 성찰하는 시간은 멈춤이 아닌 더 큰 도약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지 찾아가는. 저는 원래 자기 주장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런 독서 토론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아닌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맞는 부분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난의 이공계 선호 분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문학적 상상력과 소양이 바탕이 돼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며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이 같은 인문학 행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시대에서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인문학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극한 대립의 시대, 보다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길을 제시하는 인문학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호남권 최초의 어린이 직업체험관 순천만 자벌드가 정식 재개관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1년여에 걸쳐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어제 정식으로 재개관한 호남권 최초의 어린이 직업체험관 순천만 자벌드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높은 만족도 속에 전석 매진의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 자벌드는 미래기술체험관, 예술창의체험관, 공공안전체험관 등 3개 테마로 구성돼 아이들이 미래 직업을 놀이처럼 체험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국내 최장 해저관로의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고흥군은 135세대 19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양읍 시산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금산면 오천마을에서 도양읍 시산도 간 국내 최장 해저관로 4.23km에 대한 연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결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긴 단일 해저 상수관로 구간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아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번 연결 작업 성공으로 오는 2027년 계획대로 사업 준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시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구봉산 숲속 야영장이 오는 7일 개장합니다. 광양시는 구봉산 어린이 테마파크의 첫 번째 개장 시설인 구봉산 숲속 야영장이 야영데크 28면, 숲속의 집 5동 등 모두 33면을 갖추고 오는 7일 광양시 황길동 산 45의 11번지 일원에서 개장식과 함께 이달 말까지 주말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는 구봉산 숲속 야영장이 2027년 개관 예정인 공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 상상놀이터와 함께 구봉산을 중심으로 한 시민 휴식 공간이자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봉사자 50여 명과 함께 횡간도를 방문해 약 1.5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했으며 육지까지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바다의 날에 섬 지역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으며 올해로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